작년 대기업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은 이른바 중고 신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작년 대졸 신규 입사자 28.9%는 이미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졸 신규 입사자 중 중고 신입의 비중보다 3.2%포인트 오른 수준입니다. 대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도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상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 인원 중 경력직 비중은 평균 31.2%로 작년 동기 대비 3.1%포인트 올랐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채용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며 공고가 뜨기만을 기다리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무직 못지않은 연봉과 복지 혜택, 워라밸로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포스코 생산 직무에서 최근 경력이 있는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1일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에서 근무할 경력 기반 생산 기술직 신입사원을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과 정비 분야를 모집하는데 관련 전공자이거나 자격증 소지자여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5년 미만의 제조업 생산직 근무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 전형이기 때문에 해당 경력은 연차로 인정되지 않고 임금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경력자를 채용하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포스코 측은 이번 공고로 채용될 사원들은 숙련 기간인 인턴 기간을 제외하고 바로 투입될 예정이라며 애초에 경력이 있지만 연차를 포기하고 이직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3월 중 신입 공채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단 포스코뿐 아니라 주요 대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청년층 고용률을 악화한다는 분석이 최근 들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취업자 수는 21만 8천 명 감소하며 4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통계에선 청년층과 30대 고용률 격차가 35%포인트 넘게 벌어졌습니다. 고용률은 60세 이상 30대 등에서 상승하였으나 20대 등에서 하락하였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수시 채용이나 경력 채용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며 고용률 격차가 커지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비경력자의 상용직 취업 확률은 1.4%로 경력자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력직 채용 확대 변수를 넣어 시뮬레이션 해보니 업무 경력 없이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20대의 취업 여건이 30대에 비해 훨씬 더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력직 확대 영향으로 비경력자 청년의 생애 초 취업 기간이 줄어들면서 사회초년생이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도 13% 넘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며칠 전 목표 기업을 정하기보다는 취업만 되면 어디든 가겠다 이런 취준생들의 얘기를 전했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청의 자료가 나왔다고요? 네, 이 공공기관과 대형 사업체 같은 이 선호도 높은 기업들의 채용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먼저 300인 이상 사업체부터 보겠습니다. 이 본사와 지사, 공장 등 총 직원이 300인 이상인 대형 사업체 중 상당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속하는데요. 그만큼 선호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세를 보면 계속 둔화하는 모양새인데요. 지난해 월 평균 취업자는 314만 6천 명이었는데 전년보다 5만 8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2018년 5만 명 늘어난 뒤로 6년 만에 가장 증가폭이 작은 겁니다. 증가폭이 컸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2022년 같은 경우 18만 2천 명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2023년 9만 명으로 절반으로 뚝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도 이 36% 떨어지면서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질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6천
명 줄어서 전년에 이어서 2년째 감소세고요.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도 5년째 줄고 있는데 지난해 400여 곳에서 채용한 정규직이 300명 가까이 줄면서 2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신규 정규직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82.5%로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만큼 신입이 아닌 경력을 많이 뽑는 추세라는 겁니다. 최근 이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경력직에 대한 선호로 사회 초년생이 기대할 수 있는 생애 총 취업 기간이 평균적으로 2년 줄고 생애 총 소득도 13% 하락한다는 결과가 있었잖아요. 이래저래 청년들이 직업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월급도 적당히 잘 주고 또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청년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이 통계가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요. 쉬었음이라고 하는 청년이 전년보다 2만 1,000명이나 늘어서요. 42만 1,00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쉬었음이라는 의미는요,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사람들입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됩니다. 이번에 나온 42만 1,000명이라는 수치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시작된 후인 2020년이었으니까 이걸 감안하면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문제는 지금 청년층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거든요. 줄고 있는데도 이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청년들의 구직 의욕이 없다, 일하기 싫다, 이런 걸 반증한다는 건데요. 내가 가고 싶은 직장, 이 양질의 일자리가 구직 의욕이랑도 직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물론 이 절박함에 합격만 하면 아무 데나 가도 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구직 시장에서 이탈하는 청년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한 기자 설명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요. 지금이야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작년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꽤 좋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왜 좋은 일자리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은 거죠? 네, 우리나라 수출에서 플러스를 견인한 게 바로 반도체 부분이잖아요. 네. 이 반도체 산업이 엄청 성장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고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입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기조가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서 확대된 영향이 크고요. 또 이번 정부의 대규모 세수 펑크와 과다한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덜 뽑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자리가 준 건 아닙니다. 운수창고업 취업자는 같은 기간 5만 6천 명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요. 운수창고업 취업자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택배기사와 배달앱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속해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올해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올해 상황은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 목표치를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2만 명으로 낮춰 잡았지만 탄핵 정국과 관세 전쟁 등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물가, 환율 이런 것도 있지만 일자리 대책도 빨리 내놔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